10주차 공간과 도형 기초개념 이해하기입니다. 학습 내용은 공간 개념과 도형 개념의 발달, 그리고 표준 보육 과정에서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그리고 누리 교육 과정에서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그리고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기, 활동의 실제,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먼저 유아의 공간 개념과 도형 개념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그리고 표준보육과정, 누리교육과정에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공간과 도형의 개념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과 도형, 도형이란 무엇인가? 공간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존재하고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상하, 전후, 좌우, 세 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을 말하기도 하고요. 도형은 어떤 모형을 위치와 모양, 크기만으로 생각할 때 점, 선, 면, 입체 또는 이들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점, 선, 면, 입체 4개를 기초 도형이라고 하고요.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은 평면 도형, 공간에 있는 도형은 공간 도형이라고 하죠. 또 공간 도형에서 위치와 모양, 길이, 폭, 두께를 가지는 것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형과 공간은 선과 면, 도형 등 기하학적인 대상의 모양, 크기,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공간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수학인 기하학에서 다루고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수학 분야 중 하나로 초기 문명 단계에서부터 건축이나 측량을 위해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왜 공간과 도형을 학습해야 하는가요? 살펴보면 점선면은 사물과 공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행선과 삼각형은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철도를 놓을 때에나 차선을 설계할 때에는 두 선이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창문이나 건물은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삼각형은 고대 이집트에서 측량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특성으로 인해 지붕이나 다리, 기중기처럼 튼튼한 물건을 들어야 할 때 사용되죠. 그리고 목욕탕의 타일이나 벽지에 있는 다양한 무늬도 평면 도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며 건물, 자동차, 산, 나무, 꽃에서도 다양한 입체 도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도형, 공간은 인식하는 건 그러니까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도형과 공간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기하학의 기본 개념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적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학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공간 개념과 도형 개념의 발달을 공간 개념의 발달, 도형 개념의 발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간 개념의 발달에 앞서 공간 개념과 이해는 논리 수학적 사고 차원 이전에 유아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먼 곳과 가까운 곳, 대상의 위치와 방향, 거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유아의 필수 불가결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공간 인식의 발달은 신생아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영아의 세계는 가까운 것, 그런 공간에 국한되지만 점차 손을 뻗어 닿는 대상을 탐색해 가면서 가까운, 먼, 위, 아래, 붙었다, 떨어졌다와 같은 개념들이 발달시켜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개념들은 유아 자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만질 수 있거나 또는 만질 수 없거나 혹은 손에 닿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점차 운동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여기, 저기, 안, 밖과 같은 새로운 공간 개념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개념은 언어와 연결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해지고 명료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간 개념에 있어서 언어적인 상호작용도 공간 개념을 지원하는 건데 어떠한 언어적인 상호작용?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가깝다, 멀다. 이러한 위치와 방향, 거리에 대한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 자체도 뭐다? 공간 개념의 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제와 이넬더가 이제 연구에 의하면 초기 공간 개념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한 특성, 즉 위상적 특성을 지닌다라고 했고요. 전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그림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적 이해를 표현하고 4에서 9세가 되면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지각하거나 표상하고 수직 개념을 고려한 공간적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초기 공간 개념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한 특성, 즉 위성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감각 운동기의 영하는 사물의 외곽선 이 틀 있잖아요. 외곽선과 같은 특징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하는 엄마의 눈을 얼굴 형태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명확하게 알기 이전에 이렇게 얼굴, 이마, 여기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운동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대상의 위치를 언급할 때 그 사물의 주변을 참조 체제로 사용해요. 예를 들자면 처음 공이 있는 공간에 대한 지각을 할 때 손에 잡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후에는 어떻게 해요? 탁자 아래 공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아제와 이날더에 의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은 단순히 대상 그 자체만이 아닌 방에 들어오는 엄마 혹은 아빠처럼 상황이나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 자, 감각운동기에서는 뭐라고요? 상황이나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공간 개념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한 특성, 즉 위상학적 특성을 지닌다. 자, 두 번째로 전조잡기에 들어서면서 유아는 그림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적 이해를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5세 아이가 5세 유아가 그린 오리의 그림에서 오리 그림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오리 그림에서 하늘과 땅은 분리된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땅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늘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분리된 그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수평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눈이 머리의 한쪽 면에 여기 두 개의 눈이 머리에 이렇게 한쪽 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눈이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두 개 다 보이잖아요. 옆쪽 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려져 있는데 이는 눈의 머리 모양 닫혀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의 공간적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유아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아직 투사적인 관점의 공간적 이해, 반대편 오리의 머리를 상상하게 하는 이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눈 하나만 그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사하는 거잖아. 이 뒤에 분명히 눈이 있을 거다. 투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옆면을 그리는데도 여기다 눈을 하나 더 그리는 그런 아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조작기에 들어서면 그림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적 이해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면 이렇게 눈을 옆으로 대면 하나를 그릴 수 있는 건 투사가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4세에서 9세 사이가 되면 유아는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지각하거나 표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물들 간의 관계, 수평과 수직 개념을 고려한 공간적 이해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아의 사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투사적 공간 개념, 뭐라고요?
투사적 공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세 유아가 그린 이 공놀이 하는 개들 그림을 보면 이러한 투사적 공간 이해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아지 옆으로 있는데 눈 하나 그렸잖아요. 그래서 왜 개의 눈이 하나만 그렸냐고 물어보면 다른 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반이니까 옆모습 그렸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답니다. 이제 개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개의 다리수에 대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4개가 있고 왜 이거는 2개가 있어? 달리는 개니까 달리는 과정에서는 4개가 다 보이는 거고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그릴 때는 2개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개는 가만히 서 있어서 다리 2개만 보여라고 답하고, 세 번째 다리처럼 보이는 것은 꼬리예요. 여기 이렇게 다리처럼 보이는 것은 꼬리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수평 수직 개념의 발달은 이제 그림 이 9-2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4세부터 10세경의 유아에게 탁자 위 병 속에 물을 그려보라고 하거나 산에 사람이나 나무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거 4세의 그림에는 명백한 위상학적 사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순히 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그린 거죠.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그리거나 산 안쪽에 사람을 그냥 그려 넣어요. 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어요. 병 안에 물이 있다는 것만을 이해할 뿐 기본적인 수평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자, 이제 위에서 이제 2번째 봅시다. 이 2번째를 보면, 자, 2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그렸나요? 5세부터는 수평 개념이 나타나지만 탁자가 아닌 병이라는 사물의 속성 밑면만을 고려해서 이 밑면만을 고려한 불완전한 수평 개념을 보여줍니다. 자, 병이 옆으로 되어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도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나요? 그렇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평 개념, 그러니까 불완전한 수평 개념을 보여주고요. 수직 개념 또한 산과 나무가 공간적으로 접해 있을 뿐, 공간적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것을 이해할 뿐, 산의 능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서여 있는 나무나 모습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능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처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그린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그림인 경우 그림의 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 밑면 외에 수평의 다른 기준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노력이 나타나지만 아직은 올바른 수평 개념을 보이지 못하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림이 돼서야 탁자면을 준거로 탁자면과 평행해야 되잖아요. 준거로 수면을 그리고 산에 이런 능선이 아닌 땅에 기저선을 기준으로 나무를 그린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공간에서 위상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을 볼게요. 접근성, 순서, 분리, 개폐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접근성이란 한 대상이나 사건과 다른 대상, 사건과 상대적으로 가깝거나 멀거나 위상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접근성, 가깝거나 멀거나. 또 순서는 어떤 거냐면 대상이나 사건의 크기나 색 혹은 다른 특성에 따른 순서. 예를 들자면 유아가 익숙해질 때까지 뭐 침대에 미치든 어디든 인형을 이렇게 3개 매달아 놨어요. 놓았을 때 순서가 바뀌면 어떻다고요? 아이들은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알아챈다. 자, 위상학적인 개념 중에 2번째, 접근성, 순서, 가깝거나 먼 것을 알아채는 거, 또는 순서가 바뀐 걸 알아채는 거. 또한 분리, 하나의 대상, 사건과 다른 사물들이나 사건들 간의 간격, 이는 사물과 그 사물의 부분들 사이의 구별을 포함한다. 그래서 분리,
그다음에 개폐.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이 다른 대상이나 사건들에 의해 둘러싸이고요. 여기서는 안과 박 사이가 포함된다. 개폐에는 뭐라고요? 안과 박. 위상학 개념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접근성을 알고 가까운지 먼지, 순서가 어떠한지 알고 분리를 알고 개폐를 아는 것, 안과 박과 사이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위상학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도형 개념의 발달 이야기했죠. 근데 앞서 우리가 공간을 봤잖아요. 공간과 도형은 서로 분리된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위상적인 공간 이해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쵸? 그런 위상적 공간 이해에서 투사적, 유클리드적 공간이, 유클리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입체 도형, 그걸 말하는 거죠. 유클리드적 공간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공간 이해의 다양한 인식과 표현인데요. 초기 도형 개념의 발달은 우리 앞서 언급한 4가지 위상적 특성 중 개폐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공간에 대한 위상적 이해에서 4가지 봤잖아요. 개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라고요? 도형이다. 특히 단순한 모양의 닫힌 곡선은 왜 어린 유아들이 원이나 세모, 네모를 본질적으로 같은 모양으로 지각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측면인데요. 아직 유아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잘 구분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아들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유아는 자기가 우연히 그린 원이나 세모, 네모를 서로 다른 도형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인식하는 위상적 도형 단계에서 개폐 단계에서 원, 세모, 네모 등 각 도형의 특성이나 면이나 각도를 구별 인식하는 유클리드적 도형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켈로그라는 학자에 의하면 2, 3세 유아는 나나기 그림에서는 선의 구성 형태로 도형의 출현을 암시하는 다양한 끼적거리기가 이제 나타나는데 3세경이 되면 나나들이 반복적인 선과 섞이면서 초기 도형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하지만 이 또한 아직은 유클리드적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아니라 위상적, 개폐,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사이에 있는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도형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이해는 어느 것이 여러분들 먼저일 것 같아요. 우리는 평면 도형의 개념의 발달이 빠른 것으로 이해하고 교육을 할 때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할 때 평면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교육할 때가 많은데요. 수학자인 김용국 선생님에 의하면 유아의 평면 도형에 대한 이해는 일반 사물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 사물을 큐브 같은 거 만져보고 동그란 거 만져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입체 도형과 같은 사물을 많이 만져볼 때 평면 도형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도형 이전에 아이들한테 그 몬테소리의 그 입체 도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특히 블록 영역에서 그런 도형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마름모, 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우리 표준보육과정, 특히 3차에서 소개한 공간과 도형, 기하 이해하기. 근데 4차에서도요, 공간과 도형,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간과 도형을 알아야,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발달 단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차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공간과 기하, 공간을 통해서 공간의 이해를 통해서 유클리드적 기하로 가는 거죠.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 안에 있는 물체나 동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루는 분야이고요. 위상 기하라는 것은 위치의 방향, 거리 등의 공간에 관한 기하다. 위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라는 것은 여러 모양의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을 말한다. 이건 기본 개념 갖고
원래 갖고 계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기하 개념 발달 순서를 보면 위상 기하에서 유클리드 기하로 발달되고요. 예를 들자면 삼각형, 사각형 등 도형 구별 전에 물체끼리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원금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등을 이해합니다. 프레웰이나 몬테소리 등은 기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음물로 또는 교구로 입체 도형 만지는 것 각각 수 이런 교구로 만들어져 있죠. 20세기 초 퍼즐 활동이나 쌓기 놀이만 수용했는데요. 기하는 기본 도형의 인식과 이름을 인식하는 정도로만 다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공간관계나 기하학적 구체물과 관계 또는 구체물 자체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유아의 흥미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을 통해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가? 기하가. 자, 공간 능력 한번 볼게요. 유아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인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매 순간 위치, 방향 등 다양한 공간 능력이 필요해요. 찾아가려면, 그쵸? 근데 여러분들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낯선 곳이라든지 한 번 간 곳도 잘 찾는다. 나는 매번 길을 잊어버려. 공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길을 잘 찾는 사람은 마킹을 잘해.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 마킹할 부분이 좀 어설프다 보니까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능력 안에는 공간 전략, 그런 공간과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방향과 위치를 찾아가는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죠. 특히 공간 능력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죠. 저기 먼 것과 가까운 것, 예. 또 큰 것과 작은 것, 예.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근원을 볼 수 있는 거죠. 공간 능력은 미술, 신체, 음악, 학습에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간 능력은. 그래서 공간 능력의 7가지 구성 요인은 눈과 운동 능력의 협응. 그쵸? 운동의 협응. 눈과 운동의 협응. 가까운 거면 내가 손을 쬐끔만 가면 되고, 먼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뻗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형, 바탕지각. 도형과 바탕지각. 지각적 항상성. 공간 내 위치 지각. 공간관계 지각. 시각적 변별. 시각적 기억. 이렇게 한 7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잘할 때 어떻게 해요? 길도 잘 찾고, 예, 그쵸? 그림도 더 잘 그리게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눈과 운동 협응. 시각적인 관찰과 신체의 움직임을 결합하는 능력인데요. 교육 활동으로는 점과 선을 이어 형태를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그림이나 도형 안에 색칠하기, 이쑤시개와 점토로 입체 도형 만들기, 눈과 손의 협응. 예. 자, 이번에는 도형 바탕 지각이에요. 복잡한 배경 속에서 형상을 찾아 인식하는 능력인데요. 특정형의 모양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죠. 그래야 복잡한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외부 자극 또는 불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 활동은 숨은 그림 찾기, 칠교판, 미완성 도형 완성하기, 패턴 블록을 모아 형태 만들기, 부분 그림 완성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색깔을 칠해놨지만 1. 모양 찾아보자 또는 기린 찾아보자. 한번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지각적 항상성이라는 것은 위치나 각도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 보여도 실제로는 모양과 동일함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은 보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직사각형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멀리 있는 야구공과 가까이 있는 야구공을 볼 때 같은 야구공이잖아요. 교육활동의 예로는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것 찾기, 크기에 따라 물체 순서 짓기, 위치와 방향이 바뀌었을 때 같은 모양 찾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내 위치 지각이에요. 자신의 대상과의 관계 또는 대상과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인데요. 뒤집힌 것의 이미지를 변별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물체를 전후, 좌후, 그리고 상하로 지각하는 것. 교육활동의 예로서는 거울의 상 만들기, 도형의 회전과 대칭 이동, 사물의 위치 변화 등인데요. 특히 우리가 그런 거울의 상에 있어서 시계를 거울로 비춰봤을 때 그게 공간 내 위치 지각인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위치 지각, 공간 내 위치 지각. 내가 거울에 비친 시계가 지금 이거 몇 시인가 이런 거 우리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험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수학이기도 하지만 공간 내 위치 지각. 자, 그리고 공간관계. 대상들을 유아 자신과 또는 대상끼리 관련 짓는 능력 과제에 따라 공간 내 위치 지각과 유사한 성격인데요. 교육활동의 예로서는 주어진 그림에 따라 블록을 쌓는 거, 목적지로 가는 최단거리 찾는 거, 도형을 뒤집거나 거꾸로 해서 패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IQ 테스트에 도형 올려내보기 또는 이 도형이 몇 개 있나 그 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테스트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게 뭐라고요? 공간관계. 그리고 시각적 변별, 위치와 무관하게 물체들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하는 건데요. 교육활동으로서는 동일한 한 쌍의 물체를 확인하기, 여러 대상들 중에서 같지 않은 것 또는 같은 것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시각적 변별력.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하죠. 자, 7번째로 시각적 기억인데요.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대상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교육 활동으로서는 주어진 그림에 있는 물체를 기억하기, 교사가 만든 모양을 기억해서 만들어 보기. 뭐라고요? 시각적 기억. 자, 그래서 공간학습의 내용을 보면 유클리드 기하, 그 다음에 위상 기하인데요. 우리 한번 풍선을 봅시다. 풍선 안에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이제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삼각형을 그려놓으니까 삼각형이 보여.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쪼그라들면 삼각형이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져. 네, 그 크기가 크고 크기가 작아지고 풍선에 표시된 모양은 세모였는데 세모가 쪼그라드니까 동그랗게 변하고 점처럼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요? 유클리드 기하. 이제 위상학적인 것은 풍선의 표면이에요. 풍선의 표면은 다르지 않죠. 풍선의 표면은. 그쵸? 풍선의 표면은 부드럽고 그대로예요. 그리고 풍선 가운데 부분도 달라져요? 네. 풍선 가운데 부분 점 찍어 있는데도 그대로잖아요. 위상기하. 그쵸?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와 위상적 기하의 차이점. 자, 그래서 공간과 도형 봅시다. 공간적 방향성이라는 것은 공간의 방향, 위치, 거리, 순서를 말하고요. 공간적 시각화라는 것은 이미지의 조작 및 변형. 그래서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요. 도형은 입체 도형 또는 평면 도형, 그리고 변형과 대칭, 그 밀기, 뒤집기, 돌리기, 대칭, 합동, 분할과 합성,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과 도형, 공간적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각인데요. 공간 내에 특히 자신의 위치와 관련지어 사물의 위치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간의 방향과 위치, 위, 너머, 뒤, 왼쪽, 오른쪽, 앞쪽,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런 것처럼 거리는 가깝다, 멀다, 순서는 먼저, 나중, 다음, 사이, 앞, 뒤 등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간적 방향성에 대한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말? 위, 너머에 있잖아. 뒤, 왼쪽, 오른쪽, 앞쪽, 여기가 북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남쪽이야. 우리가 집을 찾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해가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그리고 가깝다, 멀다. 먼저, 나중에, 그리고 다음에 하자. 사이에 있네, 앞에 있네, 뒤에 있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공간적 방향성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유아기 동안 관점, 방향, 위치, 거리, 상징화에 대한 개념이 점차 발달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방향성에서 영유아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자기중심적 표상을 하고요. 이정표에 의한 표상으로 나아가고요. 그것은 지표중심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표상, 궤관중심적 표상으로 나아가는데 먼저 자기중심적 표상이란 내 앞, 내 뒤와 같이 사물의 위치와 방향 등의 공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지표 중심적 표상이라는 것은 큰 물건이나 나무 등 주변의 특징적인 물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중심적 표상이 발달돼야 집을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킹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 중심적 표상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특정 물체에서 벗어나 거리, 위도, 경도와 같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참조계를 통해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 산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찾는 것. 이 정도까지 위도, 이런 거리, 경도 이런 것들은 산에서 길찾기를 잘 할 수 있는 객관 중심적 표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방향성, 교사 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 방향, 위치, 거리, 상징화에 대한 개념을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도 공간적 방향성을 생각하도록 지원하는 발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쪽이지? 방향.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어? 위치 어디에 있지? 상징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공간적 방향성의 교사, 유아 시기에 상호작용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쪽이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 어디에 있지?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방향성을 위한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도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블럭이나 자연물 조작을 하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블럭 구성하기, 사진을 찍은 위치에 찾기 등 사진이나 그림 속 전경을 말로 표현하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창가, 예를 들자면 창가 앞에는 매트와 텐트, 책이 있고 창가 옆에는 시계도 있고 반대쪽 옆에는 서랍장도 있고 소파도 있어. 지금 공간적 방향성을 위한 여기 시계 있네. 여기는 하트도 있네. 그냥 이건 있다 없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가 앞에는 매트와 텐트, 책이 있고 창가 옆에는 시계도 있고 반대쪽 옆에는 서랍장도 있고 소파도 있어. 하트도 있네. 별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동화를 들려줄 때. 그쵸? 그리고 공간 관련 수수께끼. 서랍과 소파 앞에 있는 것은 뭐야? 서랍장 위에 있는 것은 뭐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지도 읽고 만들기. 그러니까 산책지도 또는 보물찾기 지도 등 만 5세 반 아이들 그런 지도 만들기 너무 재밌어 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공간적 시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변형하는 사고 능력인데요. 정신적 심상을 만들고 이 심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검토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말해요. 초등 저학년까지 역동적 심상 수행이 어려운데요. 유아도 초보적인 변형 가능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정적 심상인데요. 정신적으로 재창조되지만 변형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머릿속에 책상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을 그려보자. 머릿속에 이렇게 책상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려보자. 자, 이런 거는 정적 심상, 내가 마음에 그리는 거죠. 역동적 심상, 심상의 변형 가능한데요. 머릿속에 그려진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90도 회전시켜요. 다시 90도 회전시켜요. 반을 접는다. 이건 뭐라고요? 역동적, 심상이 막 변형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거 하나의 심상이 있는데 그 심상을 90도 회전시켜. 그 다음에 다시 또
90도 회전시켜. 그 다음에 반을 접어봐. 이거 지금 자꾸 심상을 막 바꾸는 거잖아요. 심상의 변형 가능.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만났다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머릿속에 색종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색종이를 한번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것을 90도로 회전시키세요. 삼각형이 됐네. 또 90도로 회전시켜보세요. 또 됐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역삼각형이 됐네. 이걸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쵸? 여러분 다 생각하셨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간적 시각화. 자, 그래서 공간적 시각화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을 보면 탱그림, 퍼즐 맞추기, 패턴 블록, 유니트 블록, 지도 그리기와 읽기, 회전, 이동, 분해 후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양을 합성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거, 그리고 결과와 비교해 보는 거. 발문으로는 이것을 돌리고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이 블록이 그 자리에 맞을까? 어떻게 바꾸면 들어갈까? 뒤집어 볼까? 돌려볼까? 다시 이것을 돌리고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기 전에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말로 하면 심상을 갖게 되잖아. 또는 아이가 직접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직접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블록이 그 자리에 맞을까? 이렇게 바꾸면 들어갈까? 뒤집어 볼까? 돌려볼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아이들은 막 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근데 계속 이렇게만 넣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볼까?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되지? 위로 올려볼까? 내려볼까? 그쵸? 선생님의 발문. 구체물을 보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상하기,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구체물로 표상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시각화를 돕는 상호작용입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셨나요? 자, 3초만 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샥 하고 여러분들의 공간적 시각화가 능력이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한테도 더 간단하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제 하고, 아이들 지능 테스트에도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형,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모양을 지니고 그 모양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라 그랬어요. 뒤집기, 옮기기 등의 변화에도 크기, 각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형태를 지닌다. 유클리드 기하는. 그래서 평면 도형, 원, 삼각형, 사각형, 이 있고요. 입체 도형은 구, 원기둥, 원뿔, 삼각뿔, 정육면체, 직육면체를 구분하고 이름 알기, 그리고 특성 이해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 평면 도형. 공간과 도형에 대한 개념은 연령에 따라 이제 발달하는데요. 기하학적 사고는 교수와 경험에 따라 발달한다. 그러니까 많이 만져보고 경험을 많이 한 애는 어떤 거? 도형 개념이 더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이해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 그 수학 문제를 많이 못 풀었던 거는 도형을 나는 학교 가서 처음 배운 거예요. 학교 가서 처음 만난 거예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런 도형의 개념을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영유아기서부터 공간과 도형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도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보면 0수준은 시각적 수준, 1수준은 기술적 분석적 수준, 2수준은 관계적 추상적 수준, 3수준은 형식적 수준, 4수준은 엄밀한 수학적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식의 도형에 대한 이해 수준인데요. 0수준, 시각적 수준이라는 것은 형태 지각과 같은 수준, 시각적 원형을 사용하여 도형 전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정신적 신상을 만들지 못하고요. 기하학적 도형의 속성, 변, 각 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 모양이니까 긴 네모야, 문 같은 이런 시각적 원형을 사용합니다. 자, 1수준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적 수준인데요. 도형의 특성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도형은 예를 들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간의 관계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면이 있으니까 네 개의 면이 있으니까 사각형이야. 그러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관계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게 뭐라고요? 일수준. 자, 평면 도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유아 대상 연구를 보면 평면 도형의 이해 단계는 전 인식적 수준, 시각적 수준, 통합적 수준, 기술적 수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힐레의 시각적 수준 이전에 전 인식적 수준이 있다. 시각적 수준과 기술적 수준 사이에 과도기적인 시기인 통합적 수준을 제한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클라멘츠와 버티스타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각적 수준 이전에 전 인식적 수준이 있고 시각적과 기술적 수준을 넘어가기 전에 통합적 수준이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의 그 클레멘치와 버티스타의 도형 이해의 수준을 보면 전 인식적 수준이라는 것은 도형의 형태는 지각하나 도형 간 구별은 못한다. 내가 형태는 이거 조금 다르네라는 걸 아는데 내가 도형 간 구별은 못한다. 그게 전인식적 수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을 동일하게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아이들이 그린다라는 거죠. 시각적 수준에 있어서는 시각적 원형을 사용하여 도형 변별, 사각형의 판단 근거를 갖는데요. 예를 들자면 문처럼 생겼으니까 네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 원형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네모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생각하는 원형이 있잖아. 네모는 변이 4개가 있어. 이런 원형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A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네모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형은 같죠. 왜? 변이 4개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수준이라는 것은 시각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설명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분석적이지는 않지만 모양의 속성이나 요인을 언급할 수는 있다. 그것이 통합적 수준이고요. 기술적 수준이라는 것은 도형의 특성, 어떤 그 특성에 주목하여 인식하는 거고 도형의 구성요소, 성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은 3개의 직선, 3개의 꼭지점을 가진 닫힌 도형 이렇게 기술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한니발이라는 분은 유아용 장난감 도형 그림책 카탈로그를 검토를 했는데요. 삼각형, 사각형 등의 전형적인 예로만 소개되고 있다. 이 3세에서 6세가 2차원적인 도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요. 만 6세경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다. 도형의 전형적인 예뿐만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도형의 부분과 특성에 대한 토론과 반성적 사고로 자극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만들거나 만져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점토, 이쑤시개, 빨대, 백업 등으로 이제 자료로 도형을 만들기도 해봐야 된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도형 만들기도 필요하고 비물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가 비밀 주머니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것을 만져보고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평면 도형을 소개하면 소개 방법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도형을 찾아보고 어떤 도형인지 도형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형적인 예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전형적인 예 또는 예가 아닌 모양들을 함께 제공하고 익숙한 도형 먼저 소개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도형을 소개할 때 익숙한 도형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 도형을 만져보고 돌려보며 왜 모양, 도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언어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각적 원형의 기초한 설명이나 비형식적인 용어 사용도 존중하는 거. 자, 두 번째로 입체도형 볼게요. 정육면 제9 원뿔과 같은 형식적인 명칭은 학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영유아시기에는 그 특성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져보는 거. 그리고 그 비형식적 이름 붙이기, 아파트 모양, 공 모양, 기둥 모양
이렇게. 그리고 특성 인식하기. 이건 동그랗고 굴러가네. 이건 납작하고 쌓을 수 있네.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면 도형보다 입체 도형 먼저 탐색이 필요하다. 구를 원이라고 부른 유아에게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분하여도 평면 도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용어를 입체 도형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삼각뿔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삼각형 이러지.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두 번째로 입체도용인데요. 입체도용과 친숙해지는 경험인데 입체도용의 특성 탐색, 굴러가는 도형과 굴러가지 않는 도형, 쌓을 수 있는 도형과 그렇지 못한 도형 등 면이 있는 도형과 그렇지 않은 도형, 뿔이 있는 도형과 그렇지 않은 도형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입체도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거. 예를 들자면 주사위의 네모는 모양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입체 도형의 한 면으로 평면 도형을 소개하는데요. 입체 도형의 한 면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기해 본다든지 종이 위에 입체 도형의 한 면을 대고 그리기를 한다든지 OHP에 입체 도형을 올려놓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지 예상해 본 후 그 결과를 탐색하는 것. 상자나 교구를 이용하여 입체 도형 전개도를 그려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변형 및 대칭이에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밀기, 돌리기, 뒤집기와 대칭, 합동, 분합과 합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도형은 변해도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밀기, 뒤집기, 돌리기, 그리고 대칭하기, 합동하기, 분할과 합성하기가 포함됩니다. 밀기, 뒤집기, 돌리기인데요. 먼저 보면 의미는 옮기기, 수평, 수직 이동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를 전환하는데 옮기기란 수평, 수직으로 또는 이렇게 옮기는 거. 뒤집기는 뭐예요? 도형의 앞면과 뒷면을 바꾸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앞면과 뒷면을 바꾸니까 손잡이가 바뀌었죠? 네, 도형의 앞면과 뒷면을 바꾸는 거. 돌리기는 장소의 이동 없이 도형 자체를 회전하는 거.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하는 거죠. 90도 회전한 거죠. 그래서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 순서로 발달됩니다. 대칭에 있어서는 점이나 직선, 평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같은 형태로 배치되는 구조인데요. 점대칭, 선대칭, 선대칭에 있어서는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면대칭 이렇게 있는데요. 선대칭, 수직 선대칭, 좌우대칭, 그리고 수평 선대칭, 상하대칭으로 발달합니다. 수직대칭이라는 것은 좌우가 동일한 거죠. 이거 반 접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반을 접어도 A를 반을 그 가운데를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M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수평 대칭은 어떻게 해요? 상하가 동일, 위아래로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폴더로 접었을 때 똑같은 거. 수평 대칭. 이것은 그 둘 다가 다 가능한 거. 수직 대칭과 수평 대칭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칭 활동의 예를 보면 나비, 나뭇잎, 꽃, 사람 얼굴, 오렌지와 같은 분할 과일, 바지,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거울 사용, 종이 접고 오리기, 데칼코마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대칭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보기, 대칭 구조물을 보며 어떤 부분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반대인지 이야기해보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합동 볼게요. 합동이라는 것은 두 도형이 놓인 위치나 방향이 달라도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유아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가장자리를 맞춰보는 전략을 쓰고요. 겹쳐놓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겹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였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뭐라 그런다? 합동. 근데 겹쳐보게 하는 거죠. 합동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거 두 개 간다 다르나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가장자리 맞춰보는 전략, 겹쳐보는 전략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변형 및 대칭, 분할과 합성인데요.
도형을 조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분할, 여러 개의 도형을 새로운 도형 만들기, 합성, 과일 조각으로 나누기, 역할놀이 생선이나 과일 모양 소품을 이용한 놀이 할 수 있고요. 블록놀이, 특히 유니트 블록으로 할 수 있고, 색종이 접기, 출교놀이, 지오보드, 점토놀이 등이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라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과를 예측해 본 후 만든 결과를 비교,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모양을 사용했니? 예를 들자면 그 모양으로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지? 반으로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 도형을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과 도형, 기체 개념 알아보기의 실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예요. 1세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하면서 물체의 특성, 수량, 공간과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 뭐죠? 수학적 영역이죠.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두 번째로는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세 번째로는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네 번째는 규칙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화 경험의 실제, 탐색을 즐기는 하루하루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넣어놓는데 신발을 벗을 때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거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같죠? 자, 어떤 모습인가 봅시다. 어디. 서우가 등원하여 신발을 벗다가 신발에 있는 찍찍이를 만져요. 교사가 찍찍이를 붙였다 떼며 소리가 나네. 까칠까칠하네. 서우가 신발 한 짝을 들고 신발장으로 가요. 교사가 서우 자리가 어디 있지? 여기 위에 있네. 서우는 교사와 신발장에 신발을 넣습니다. 자, 아이가 신발 벗고 있을 때 빨리 우리 신발장에 넣자 이게 아니라 여유를 준 거잖아요. 아이가 신발 벗고 덜썩 앉아서 찍찍이로 넣기도 하고 그 찍찍이 할 때도 신발을 탐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 여기가 어때 느낌이? 아, 까실까실하네. 소리가 나네. 아, 내 신발에 찍찍이가 있구나. 이거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쵸? 아이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져본 후에 신발장 서우 자리 어딨나? 서우가 찾을 수 있나? 하고 기다려주고 서우가 자기 자리에 넣도록 분명히 선생님이 거기다가 서우 이름표도 올려놓으셨을 거고 서우 사진도 아마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신발 놓는데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여기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내 신발을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그쵸?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 신발을 넣는 거. 그 다음에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신발 벗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죠. 자, 그래서 영아는 등원하여 신발을 벗으며 신발에 있는 찍찍이의 거친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탐색하였다. 탐색. 영아는 장에 신발을 넣고 꺼내며 몸으로 공간을 탐색하고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행동을 규칙적으로 경험하였다. 규칙성.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역?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영역인 거죠. 자, 탐색을 즐기는 하루하루. 또 어떤 내용일까요? 뭐예요? 손 씻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있네요. 손을 보니까. 자, 미끌미끌 앤 첨벙첨벙. 은서가 두 손으로 비누 거품을 비빕니다. 교사가 미끌미끌 부드럽네. 상호작용 해주는 거죠. 은서가 두 손을 비비다가 손을 물에 대고 적시며 무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구나. 은서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손바닥으로 쳐서 물을 튀깁니다. 고인 물에 손을 넣어 주먹을 쥐었다 펴고 두 손을 교차에 두드려 첨벙거려요. 그러자 교사가 물방울이 튀었네. 첨벙첨벙 첨벙첨벙 비누 거품이 다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비누 거품을 했는데요. 특히 손 씻기 같은 경우는 기본 생활 습관으로 손유의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누를 묻히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 있잖아요. 먼저 비누를 묻히고 비벼야겠죠. 꼼꼼하게 비비고 어떻게? 두 손을 비비고 손깍지를 비비고 또 손바닥도 비비고 손바닥도 비비고 어디도 비비고 손등도 비비고 그 다음에 손깍지도 비비고 물을 틀어서 씻자, 손을 씻자, 손 씻어.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꼼꼼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바깥에서 왔다든지 또는 밥을 먹으려고 한데 간식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고 밥 먹는 거, 규칙성을 경험한 거죠. 자,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아는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없으니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으며 비누 거품을 손으로 비비고 내려오는 물을 손으로 받거나 물을 튀기며 감각을 이용하여 탐색하였고요. 물을 틀어 손에 물을 적시고 물을 잠그고 비누를 묻히고 다시 물을 틀어 손을 씻는 규칙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아삭아삭 새콤달콤 간식 먹네요. 새콤달콤 사과네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쵸?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 이거 뭐야? 경험해 아이들은 이름을 알 수도 있잖아요. 먼저 말하지 마시고 호기심 유발. 어머 이거 뭐야? 하온이가 사과를 한 입에 먹고 씹으며 교사에게 보여줘요. 교사가 아삭아삭아삭 소리가 나는구나. 하은이가 사과를 계속 씹으며 소리를 내요. 교사가 소리가 계속 나는구나. 맛있어? 양손으로 사과를 잡고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사과구나.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냥 혼자 다 말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라고요. 그래서 아삭아삭아삭 소리가 나네. 어떤 모양 같아? 네,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니까 제가 수학적인 영역으로 어떤 모양인 것 같아? 오, 이렇게 보니까 반달 모양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기다랗기도 하네. 냄새 한번 맡아볼까? 사과 냄새 난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으로 사과를 먹으며 맛을 보고 씹을 때의 소리를 들으며 오감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선생님이 오감 질문 하나도 안 했잖아. 많이 안 했잖아. 아까 무슨 냄새야? 무슨 모양이야? 아삭아삭 청각, 미각, 후각 다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오감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머, 사과 몇 개 먹은 거야?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그럼 물체의 수량에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공간과 모양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 무슨 모양이야? 반달 모양이네. 여기는 길쭉하네. 그쵸?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적 이해로. 자, 자장자장 까꿍. 승호가 이불 위에 누워 이불을 덮어달라는 몸짓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이불을 덮어주며 교사의 얼굴을 살짝 가렸다가 내려야 까꿍. 그러니까 승호가 스스로 얼굴을 이불로 가렸다 내리고 교사를 쳐다보고 깍 하고 웃어요. 이제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누워요. 이때 교사는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하며 자장자장자장자장 우리 자장자장자장자장 우리 승호 잘도 잔다 하고 자장가 불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고 이불,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 규칙성을 경험한다. 자장자장자장자장 이잖아요. 볼게요. 잠자기 전에 교사가 이불로 깍꿍놀이를 하자 영아도 이불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놀이를 한 거. 이불 위에 눕거나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내리며 몸으로 공간을 탐색한 거. 그리고 이불을 깔고 눕기
눕기의 행동을 규칙적으로 경험하고 교사가 불러주는 자장가의 리듬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경험했다. 이불을 깔고 눕는 규칙을 경험하고 또 뭐예요? 자장자장 이 리듬, 규칙성을 경험했다는 거. 영아들은 등원, 손 씻기, 간식 먹기, 낮잠 자기 등의 반복적인 하루 일과 흐름을 경험하였고요. 영아들은 반복적인 하루 일과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경험한 거. 예. 자, 여기서 교사 지원 볼게요. 일과. 영아가 일과 중에 자유롭게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였고요. 상호작용으로는 영아가 등원, 손 씻기, 간식 먹기, 낮잠 자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다려준 거. 영아가 일과 중에 자유롭게 탐색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영아의 탐색 경험을 까칠까칠, 미끌미끌, 첨벙첨벙, 아삭아삭, 새콤새콤 등의 언어로 의성어, 의태어, 그게 언어 발달을 돕는 거죠. 영아, 선생님들 영아 상호작용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자란 뭐하지? 평소 상자에 관심이 많고 흥미를 보이는 영아에게 보다 다양한 크기, 모양, 재질의 상자를 교실에 놓아뒀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나무 막대로 상자를 두드리는 거예요. 교사가 준호의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자 준호가 더 빠르게 두드려요. 교사도 빠르게 손뼉을 치며 점점 빨라지네 하는 거예요. 준호가 몸을 크게 위아래로 들썩이며 으으 하는 거예요. 그때 교사가 손뼉을 천천히 치며 천천히 하자 준호가 교사를 보며 천천히 막대를 두드리는 거죠. 막 이제 흥분이 되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당연히 아이도 천천히 이렇게 치게 되겠죠. 예. 자,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 주변 공간과 모형을 탐색하는 그런 경험을 할 텐데요. 어디 봅시다. 영아들은 교실에 놓인 다양한 크기 모양, 질감의 상자를 손으로 쌓기도 하고 나무 막대로 상자를 두드려 소리를 만들었으며 상자를 머리에 쓰거나 상자 안에 들어가면서 몸으로 탐색하기를 즐겼다.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용찬이 한번 보세요. 용찬이가 상자 위에 블록을 쌓는데 블록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듯 하며 교사가 하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선생님 도와줄까? 하며 아랫부분을 살짝 잡는 거예요. 용찬이는 블록을 계속 위로 쌓고요. 교사가 점점 높아지네 하자 용찬이가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며 하하하고 웃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도와줄까? 하고 먼저 잡지 마세요. 아이가 사인 보내서 내가 도와줘도 돼 할 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의뢰의 먼저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이런 말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허락받기. 그래야 이 친구도 다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까? 이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런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젠틀한 아이가. 자, 여기서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봅시다. 영아들은 상자와 블록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공간을 탐색하였다. 감각으로 탐색하고 또한 영아들은 상자를 머리에 쓰거나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자의 모양을 탐색하고 상자가 만든 공간을 몸으로 탐색하였다. 몸으로 탐색하고 선생님이 이거 하나 둘 이러면 또 숫자, 수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와 많다 이런 상호작용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혜진이 봅시다. 혜진이가 상자를 쌓아요. 교사가 와 혜진이 키보다 크네 하자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올리며 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와 관련 자, 이번에는 교사가 원통 상자로 얼굴을 가려 까꿍하자 혜진이도 얼굴을 가리며 반복해서 까꿍합니다. 혜진이가 용찬이에게 다가가 원통 뚜껑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까꿍하자 용찬이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까꿍하는 거예요. 놀이가 시작됐네요. 서로 쳐다보며 깔깔 웃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는 거,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자, 봅시다. 교사가 상자로 얼굴을 가리고 깍꿍놀이를 하자 혜진이도 상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즐거워하였어요. 혜진이는 용찬이에게 다가가 상자로 얼굴을 가렸다 내렸다 하면서 교사와 했던 깍꿍놀이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찬이는 혜진이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자, 이 친구는 보세요. 바구니인가요? 상자값 같은데 바구니에 들어가 앉거나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지음이는 상자에 발을 넣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사가 지음이 집이 생겼네 하자 교사를 보고 웃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자, 영아들은 상자와 블록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공간을 탐색하고요. 또한 영아들은 상자를 머리 위에 쓰거나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자의 모양을 탐색하고 상자가 만든 공간을 몸으로 탐색하였어요. 뭐라고요?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아들은 상자를 쌓거나 두드리기, 그리고 상자 깍꿍놀이 하기, 상자를 머리에 쓰기,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탐색을 즐기는 경험을 했겠죠. 자, 여기서 교사 지원 봅시다. 공간, 상자나 블록이 쓰러져도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둔 거, 영아가 원하면 언제든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가 평소 상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켜봤더니 상자를 갖고 놀아, 잘 갖고 놀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은 더 많은 상자를 갖다 넣어서 더 많이 아이가 그 상자로 다양하게 놀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바뀐 4차 표준보육과정 놀이, 아이의 중심, 놀이가 중심이 내가 교사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아이들 관심이 있어 하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파악하고 영아가 평소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 계속 넣어야 돼. 뭐 어저께 또는 뭐 무슨 날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많은 더 다양한 크기와 모양 재질의 상자를 제공하였다. 더 많은 어떤 거를 제공하였다. 이런 패턴으로 쓰셔야 되는 거야. 일지를. 계획안을 모든 영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상자를 제공하였고요. 상자를 탐색할 때 블록이나 나무 막대, 마라카스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탐색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다른 영역에서 무엇인가 갖고 와도 음률 영역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렇게 갖고 와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음률 영역에서만 노는 거야. 거기 있는 교구는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면 4차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이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허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허용하였다. 예. 자, 그리고 일가에 있어서 영아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일가 중에 놀이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요. 영아가 자신의 몸 상태와 기분 등에 따라 놀이를 하거나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루를 운영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상자 쌓기, 나무 막대로 상자 두드리기, 깍꿍놀이하기, 머리에 상자를 쓰거나 상자 안에 들어가기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는 영유아의 모든 놀이를 존중하며 지켜본 거. 영아가 나무 막대로 상자를 두드려 소리를 만들 때 교사는 영아가 만든 리듬과 박자를 따라가며 영아가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어요. 근데 막 두드렸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반짝 반짝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서 천천히 불러주시면서 그럼 더 신나죠 아이가. 그리고 영아가 쌓은 블럭이 자꾸 무너질 때 바로 도와주기보다는 영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의견을 몰아본 거. 이거 선생님들 꼭 하세요. 아이들 그냥 선생님 보았을 때 도와줘야 된다는 판단으로 도와주지 마시고요. 꼭 뭐라고요? 아이한테 허락받기, 물어보기 하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까? 그래야 이 친구도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는 젠틀한 친구가 된다고요.
자, 만 2세 자연 탐구에 있어서도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있죠.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는 것은 2세 영아가 자신의 몸과 물체를 움직여 자신과 사물과 사물 간의 위치, 방향, 거리 등의 관계를 탐색하고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물체의 모양을 탐색한다. 위상학, 위클리 다 포함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방귀 향기 나는 거예요. 라는 제목의 영화 경험의 실제 한번 봅시다. 점토놀이네요. 규영이 차락을 모아 뭉쳐요. 선생님 엄청 커요. 그랬더니 교사가 보고 우와, 규영이가 차락을 많이 모았구나. 규영이가 차락을 꾹꾹 누르며 더 커졌다. 지우가 차락을 동글동글 말면서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교사가 손가락에 끼고 싶은가 보구나. 지우가 네. 교사가 우와 벌써 세 손가락에 꽂혔네. 지우 여기 2개도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는 선생님 이거 봐요. 교사가 와 성경이가 만든 건 뭐예요? 성경이 즐거워하며 똥이에요. 교사가 놀란 듯 색깔이랑 모양이 완전 똑같은 걸. 성경 냄새도 똥 냄새 나요. 맡아봐요. 그래서 교사가 냄새를 맡아보면 으악 정말 똥 냄새가 나는데 성경이가 그거 여기에서 나는 냄새예요. 성경이가 찰흙으로 똥을 만든 것에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이며 점토를 뭉쳐서 똥 모양을 만드는 거죠. 민우가 점토가 늘어선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거는 방귀 향기 나는 거예요. 냄새 나죠? 예. 그래서 교사가 아 냄새야. 방귀 냄새가 멀리 퍼지네. 아주 아이가 창의적이죠. 이렇게 방귀 냄새가 멀리 나는 거. 민우가 신나하며 네 엄청 길어요. 자, 영화 경험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영화는 찰흙의 질감, 색, 냄새 등과 같은 특성을 탐색하고 찰흙을 만지고 뭉쳐보고 이 뭉쳐보는 것 자체가 도형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입체적인 것을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고 작게 만들어 보면서 이 모든 게 우리 앞서서 배운 그런 도형의 개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찰흙의 변화를 탐색했다. 탐색하는 것은 탐색 과정이지만 어떻게 해요? 뭉쳐보고 동그랗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보고 작게 크게 또는 동그랗게만 만들겠어요? 다양한 도형을 만들겠죠. 그리고 영화는 큰 덩이에 찰흙을 작게 빚어 길게 늘어뜨리는 놀이를 하면서 찰흙의 양과 길이의 변화를 관심 가지는 거. 그리고 방귀 냄새와 모양을 연결한 거. 모양도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활동 속에서 아이에게 공간과 도형의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어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 비 내리는 날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놀자고 해요. 교사와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로 나왔어요. 민재가 물 뿌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물 뿌리개를 2손으로 힘껏 들었지만 잘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민재가 어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 시원이가 내가 도와줄게. 혜준이가 내가 들어줄까? 민재가 아니야 괜찮아 나 이렇게 하면 돼. 민재는 물뿌리기에 물을 모래바닥에 조금 버린 뒤 물뿌리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뿌리기에 물을 조금 더 버리고 들어보기를 몇 차례 반복해요. 잠시 후 민재는 2손에 물뿌리개를 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나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문제 해결한 거죠. 자기가 물을 버리고 또 들어봤더니 또 무거워. 그다음에 물을 더 버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 거죠. 자, 민재는 물이든 물 뿌리개를 들고 조합 놀이터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는 커다란 물 뿌리개를 한 계단씩 끌어올리면서 민재는 고정된 구름다리를 지나 흔들다리로 갑니다. 그리고 흔들다리 위에서 모래바닥으로 물을 조금 뿌린 후 조금 더 걸어가 아래로 물을 뿌립니다. 민재는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유심히 지켜보기를 하는 거예요. 민재는 흔들다리에 내려와서
남아있는 물을 천천히 모래에 부으며 물이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 뿌리기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수도가로 또 뛰어가서 이제 물을 받아서 갖고 왔겠죠. 얼마나 지금 실험하면서 재밌겠어요? 자, 영화 경험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면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모래 놀이에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위상학적 개념이죠. 그리고 물 뿌리기의 조리개를 모래바닥에 대고 물을 뿌릴 때 모래바닥에 생기는 모양, 그쵸? 그리고 모래로 흡수되는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물의 양의 변화를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며 이제 탐색한 거.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 도용의 개념을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 속에서 경험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도용과 공간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교사 지원. 비가 약간 내리는 날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놀자는 영아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고 영아가 물뿌리기에 물을 가득 담고 조합 놀이대 계단과 구름다리, 흔들다리로 이동하며 물 뿌리며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가 성인이 사용하는 물뿌리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가 자유롭게 물을 놀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무거워 보이는 물뿌리개를 들고 이동하는 영아가 힘들어 보이지만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영아를 따라다니며 영아가 시도하는 다양한 행동을 지켜본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영아를 따라가며 영아가 시도하는 다양한 행동을 지켜본 거. 이럴 때 아이가 성공감, 독립심, 자율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이거는 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 주차에 모양 친구들 다 모여라 이야기 만들기예요. 그래서 자연 탐구 안에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중이어서 0, 1세는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만 2세는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것 같아요. 만 3에서 5세는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한 가지로 0에서부터 만 5세까지 경험할 수 있는 또는 경험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요. 자, 예시를 들자면 0, 1세, 만 2세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네. 뭐가 보여? 와, 창문이 있어. 의자가 있어. 여기 집도 있네. 그리고 저 스티커 붙여보는 거죠. 동글동글, 동그랗구나. 상호작용. 1세, 2세 아이들에게는 먼저 동글동글, 동그랗네.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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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 네모났네.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1세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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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동글동글 공을 만들면서도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중요한 거예요. 뾰족, 뾰족, 뾰족. 1세 아이. 만 2세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죠. 동그라미 어딨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찾게끔 하는 거고, 여기 쭉쭉쭉쭉 네모, 뾰족뾰족 세모, 동글동글 동그라미, 반짝반짝 뼈, 콩당콩당 내 맘에 하트 있네, 하트 모양. 이렇게 만 2세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활동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듯반듯 네모, 뾰족뾰족 세모, 동글동글 동그라미 이런 언어 0, 1세, 2세, 만 2세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공간과 도형, 상호작용을 돕는 그러한 챈트였어요. 반짝반짝 별, 그 다음 뭐예요? 콩당콩당 하트. 자, 네모 안 나올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 제가 줌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은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 뭐야? 네모네. 이런 의성어 의태어 중요하다고요. 이
그냥 평면 도형에 있는 네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모를 만지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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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모다. 만지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네모를 만지면서 이런 의태어를 들려주시는 거 좋죠. 자,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어떻게 해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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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구나. 뾰족, 뾰족, 뾰족. 나는 세모. 오, 여기 뾰족하네. 한번 만져봐. 뾰족하지. 그쵸? 네모도 뾰족하기는 해요. 근데 특징상. 그다음에 동글동글. 이건 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굴려보면서 동그라미는 굴러가는구나. 세모는 굴러가나? 굴러갈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볼까? 예, 이렇게 예측하게끔 하는 거. 반짝반짝 별. 그 다음에 콩당콩당 하트. 내 마음에 사랑이 있네. 그래서 이제 노래로 저는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쉽게 도형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놀이 노래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종이 도형으로 집 만들어요. 이러한 것 또한 아이들과 도형놀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구이죠. 그래서 색테이프도 도형놀이도 만들어보고 색테이프로 바닥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만들고 따라서 걸어보고 색테이프 도형에 따라 도형을 올려놓아 보기도 하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 별 모양으로 마음대로 구성해 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끼적이기, 의태어로 표현하기. 쭉쭉쭉쭉쭉쭉,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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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그냥 소리 내면서도 그려보기, 끼적이기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교사 지원, 화이트보드에 보드 마커를 주셔서 공간, 자료,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공간은 여러 가지 도형을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도형 스티커 재료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벽면에 공간을 마련한 거. 이렇게 자료로서는 영아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 스티커, 색종이, 끼적이기 등을 풍부하게 제공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가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 색종이를 붙이기 할 때 자연스럽게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모양의 이름을 알려준 거. 동글동글, 뾰족뾰족, 세모네, 반듯반듯 네모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 모양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게 하는 그런 활동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활동이었어요. 그렇다면 만 3에서 5세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은 그림으로도 모양을 찾아보는 거. 즐겁게 춤을 추다가 모양 찾아보기, 어디 있을까, 같은 모양을 찾아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찾기, 그리고 칠겨놀이 하기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옷과 벽지의 그림을 살펴보며 모양을 탐색하기, 사물을 보는 지점에 따라 도형으로 표현해보기, 블록으로 집을 만들며 공간과 도형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기, 그리고 공간과 관련한 어휘를 사용하기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예로 칠겨놀이 할 수 있죠. 칠겨놀이로 만들어 보는 거. 자, 여기까지 공간과 도형 개념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